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저도 약간 목 좀 축이고 배가 고파서 간식 좀 먹고 왔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간은 음, 보유세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유세 이슈는 주택 임대소득이 될 거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강의 자료 제가 하나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 블로그에도 많이 제가 몇 번 올렸죠. 여기 보시면, 주택은 최소 3번 이상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3번 이상은 최소가 3번 이상 세금을 내는데, 취득하고 양도는 한 번씩만 낸다고 하지만, 보유 단계는 매년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뭐 있어요? 임대소득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거고, 이 녀석이, 올해 2019년도에 어떤 신인왕이 될 거다, 신인왕. 신인왕은 평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그런 상이죠.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될 텐데, 음, 이 부분이 이제 그 많이 좀 이슈가 될 거고, 이제 아시겠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가 전부 다 적용이 되잖아요. 종합과세는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택 임대도 일반 상가 임대, 업무용 임대처럼 이제 모두 다 등록하고 등록 의무화도 하고 다 투명하게 해서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이게 약간 혼란도 좀 있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그 큰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대사를 거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차라리 빨리 거기에 대해서 수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활용할 거는 활용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특히 과태료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보다 더 무서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금하고 과태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그 부분도 좀 잘 알고 잘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올해 바뀐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이거죠.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작년까지는 비과세였죠. 그런데 이제 얘가 분리과세로 바뀌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분리과세 14%, 지방세 포함하면 15.4%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왜 이래요? 종합과세 그 우리 수강생들은 한번 외워볼까요? 1, 2, 4, 6, 8, 8, 65, 24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6%인 경우에는 오히려 14%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인 경우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요. 전액 종합과세.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저 포함해서 저도 그러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위주로.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면은 그냥 우리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거예요? 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고 2천만 원 초과된 금액만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합산돼서 세금을 내는 건가 보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희망사항이라고 하죠. 희망사항. 또는 두 글자로 줄이면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우리한테 유리한 거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전액 종합과세가 들어가요. 전액. 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나 헷갈리는데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특히 두 개일 때는 거의 99%의 확률을 자랑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나한테 불리한 게 맞아요. 뭐라고요? 뭔가 헷갈려. 그런데 선택지가 두 개야. 그러면 99% 나한테 불리한 게 맞다고요.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전액이냐 아니면 초과된 금액만 종합과세냐.
두 가지잖아요, 선택지가. 나한테 불리한 게 맞아요. 전액 종합과세. 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거 전부 다 설명드리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소득이 내가 얼마가 세부담이 되느냐, 그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주택수를 확인해요. 주택수. 뭘 확인한다고요? 주택수. 근데 이 주택수는 뭐냐면, 부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주택수가 나오면은 그때 주택수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가 한 채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수익 금액 과세되는 게 없어요. 뭐 한 채면은 실거주율 확률이 99%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독하게 자기는 전세나 월세 살고 월세 그 1주택을 월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주택인 경우에 고가주택. 이때 고가주택은 공시지가 9억.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전세에 대해서는 따로 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2주택이다. 2주택인 경우에는 하나는 네 실거주고 하나는 월세 사는 거지 라고 봐가지고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는데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면 전액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과세라면 15.4% 그리고 종합과세라면은 본인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큰 틀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거 또 말씀드려야지. 자, 내가 2천만 원이 그래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인지는 이제 알았어.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이에요? 헷갈리시죠? 선택지가 두 개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5분 전에. 불리한 게 나한테 맞다고 했잖아요. 비용 빼기 전 금액이에요. 비용 빼기 전 금액이라고요. 근데 꼭 그걸 비용을 다 빼요, 여러분들이. 뭐 대출 이자도 빼고 뭐도 빼고 경비 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2천만 원 넘어야 종합과세 되는 거 아니냐? 뭐라 그랬다고요? 희망사항 또는 착각.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수익 금액, 월세 간주임대로 다 더해서 나온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자, 지금까지는 이거를 사실 제대로 잡아낼 수도 없었고, 제대로 계산도 이렇게 좀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다 이걸 잡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이걸 사실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잘하죠?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 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RHMS.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다 잡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또 임대소득 계산법이 달라져요. 당연히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를 우대해 주겠죠. 어떻게 우대할까요? 자,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 네가 만약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라면 필요경비를 60%를 해주고요. 원래 70%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던 걸로 했어요. 좀 불쾌하신 분 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내용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경비 그냥 60%만 하기로 했고요. 기본공제 4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다른 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400만 원을 해준다. 자, 미등록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준다?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하겠다. 자,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도 한
몇 번, 여러 번 적었고요. 지금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을 차등해서 과세하겠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약간 나름 섬찟했어요. 예. 자,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 미등록 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거는 미등록 임대주택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은 당연히 내가 렌트홈에도 등록이 되고 정부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 잡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가 등록하지 않은 것도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경비 60%가 아니라 50%로 차등하겠다. 기본공제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차등하겠다. 이거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자,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얼마나 세부담이 되는지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지 좀 볼게요. 자, 주택수가 몇 개예요? 부부 합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른 배우자가 갖고 있는 뭐 주택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게 다라고 하면 몇 주택이죠? 3주택. 3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3주택이니까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모두 다 계산하고 당연히 이때 자가주택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금은 어떻게 되냐?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자, 월세 어떻게 돼요? 이게 80만 원이고 50만 원이니까 130만 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다 받았다고 할게요. 연간으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1,56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리고 3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월세보증금도 포함이에요? 그냥 다 포함이에요. 또 헷갈리시죠?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99%의 확률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보증금 다 더하는 거예요. 조문에 보면 보증금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증금을 다 더한다. 그리고 3억을 뺀다. 여기에 60%를 곱하고 60%만 이제 너가 정기예금이나 뭐 은행에 넣어놓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현재는 1.8%. 금리 인상이 더 된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은 변동 없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216만 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월세와 간주임대로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776만 원.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2천만 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일단 여기서 종합과세 여부, 분리과세 여부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76만 원,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자, 이제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임대주택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개, 세 개. 실제 임대주택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자, 그걸 보자고요. 자, 봅시다.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예요. 자, 이때 분리과세가 되는데 세부담 어떻게 된다? 자, 내가 만약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다. 그러면은 임대소득 필요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60%. 그리고 기본공제는 400만 원. 자, 그래서 1776에서 요거에 대한 60% 얼마를 이렇게 빼줘요. 이게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빼주니까 얘가 이제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니까 310만 원. 얘가 이제 과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310만 원은 아직 세금 아니죠. 과표에 대한 거죠. 얘가 이제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세율 15.4% 곱하면은 약 4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얘가 미등록이다. 미등록이면 어떻게 된다? 60%가 아니라 50%. 그래서 1776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고, 자, 기본공제는 400이 아니라 20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이 688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15.4를 곱하면 106만 원이 나와요. 자, 똑같이 내가 월세를 받았는데 얘를 임대주택 등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부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보유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가 만약에 2천만 원이 초과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소득하고 합쳐져 버려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를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도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들어서 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바뀐 거.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는데 얘의 범위가 축소됐어요. 자, 예전에는 전용 면적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작년까지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또 월세할 때부터 빼주시면 안 되고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그 보증금 더할 때 얘에 대한 보증금은 빼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이야. 그래서 작년에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빠졌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간주임대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매년 바뀌는 거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것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되겠죠. 전용 면적 40이면은 저도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7평, 18평 이런 거죠. 그래서 설마 이거 소형주택 이거 간주임대로 빠지려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소한 뭐 실거주 또는 임차용으로는 그래도 한 20평대 정도는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뭐 수요가 몰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올해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바뀐 거 볼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나름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어요. 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등을 줘서 미등록인 경우에도 과세하겠다가 이제 되게 약간 쇼킹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어. 자, 주택임대 수익금액 유무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임대하는 자라면 그리고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자라면 올해 말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월 1일 이후에 올해 새로 임대를 개시하거나 아니면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즉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매기겠다. 수익금액의 0.2%. 상징적인 거고요. 수익금액이 0.2%면 물론 그 금액 자체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니까 작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점점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이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도자료 원문을 이렇게 가져오면 소득세법 168조의 1항 보면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을 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였는데 이 내용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좀 아니 뭐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그 자유도 없어지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강행 규정으로 봐서 등록을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파트 2는 좀 짧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작년 9.13 대책 그때 나온 보도자료 꼼꼼히 다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도 올려드렸고 그 자료에 보면 있는 자료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냥 제가 약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추정을 할게요. 가급적 팩트 위주로만.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국토부의 임대등록 자료, 확정일자 신고 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 공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임대차 계약 정보를 DB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 가격 정보를 연계시키겠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차 정보가 더욱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주택 보유 현황,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 파악하겠다. 왜? 필요경비랑 기본공제 차등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이제 뭐가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자, 앞으로는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 보유 및 임대 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서 세금 탈루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 아하.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 자, 소유자, 예를 들어 제네시스라고 합시다. 얘가 주택을 A, B, C, D 4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 4개에 대한 현황을 제가 주인이니까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RHMS를 통해서 알아내겠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그냥 보도자료에 써 있는 것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A, B, C, D 중에서 A가 자가주택, 즉 실거주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죠. 주민등록 자료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 B, C D 중에서 A를 자가주택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B, C, D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가주택 A 아니니까 B, C, D는 전부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공실이 있는지를 본대요. 공실 여부를 파악하겠다. 뭘로요?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물 에너지 정보로 파악을 하겠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 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 에너지 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경우 등을 공실로 판단하겠다.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실도 파악이 됐어. 그럼 나머지 B하고 D는 임대주택을 하고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임대하고 있는 거는 두 개로 또 나뉘어요. 어떻게 해요? 등록한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 자, 등록한 임대주택은 뭐 너무 쉽죠.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했고 렌트홈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정부가 알아내는 건 1도 아니에요. 자, 그럼 핵심이 뭐예요? D주택.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주택. 얘는 어떻게 알아낸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임대소득 파악하겠다. 장부 같은 걸 통해서. 즉, 어떤 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월세세액 공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해도 파악이 안 된 놈 어떻게 한다? 자, 이때는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임대소득을 추정해버리겠다. 여기 밑에 있죠. 공부상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전월세금을 추정해서 집계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추정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추정해서 정부가 뭔가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내가 한 것보다 만약에 조금 적다면은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크면 무슨 소리냐 나 이거보다 적다 라고 이실직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미있는 상황들이 내년 5월이 되면 많이 나올 것 같다. 왜? 올해 임대 소득 현황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도 하고 신고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 안 한 분들한테는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올해의 신인왕은 이 주택임대소득세 얘다. 자, 그래서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보유세 파트 두 번째 주택임대소득인데 그 다음이 이제 양도세거든요.
시간이 약간 짧은데 여기서 쉴게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쉬고 또 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